일로 오세요. 우리 집사가 좀 허당이다옹. 심심할 틈도 없이 화분에 있는 풀냄새도 맡으며 휴식을 취하는 파노. 그런데 이때 왜?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녀석. 그리곤 현관문 앞을 서성입니다. 왜 그래 파노야? 네. 아하, 배달기사님 마중 나간 거였니? 그런데 파노 밥상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잠시만, 파워 잠시만. 나는. 야, 너 아직 안 먹었잖아. 아직 안 먹었어. 잠시만 나와 있어.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노를 잠시 옥상에 내놓는데요. 싫다옹. 나가 있으랬지. 결국 감자튀김 하나를 능숙하게 쏙 빼먹습니다. 또 하악거린다. 야, 하지만 파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햄버거. 그거 먹으면 그걸 왜 먹어? 안 돼. 벌써 몇 입을 먹은 거야? 어? 이걸 다음으로 뜯으면 어떡해. 아빠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 아빠 그냥 서서 먹을게. 서서 먹는다고요? 아니 근데 거기는 화장실? 어쩌다가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먹는 장소도 참 거시기하지만 집사님은 왜 또 이리 허겁지겁듯이 나 있는데 마치 햄버거를 내놓으라는 듯이 시위하는 파노 때문이었군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먹다가 체할 것 같아요. 제가 6kg가 빠졌습니다, 살이. 집안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먹자마자 버리는 건 물론 음식 냄새를 재빨리 지웁니다. 탈취제도 며칠 쓰다 보면 금방 동이 난다고 하네요. 냉장고도 집사님처럼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 됐다는데요. 식재료로 가득했던 냉장고가 지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음식물을 놔두면 바로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네. 집사가 벌써 다 먹어치웠다냥. 아빠 간다. 야. 집사 외출도 순탄치 않습니다. 너 가야 된다. 잠시만 가자. 파노야, 햄버거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렸니? 아이고야. 집사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남은 파노는 뭘 하고 있을까요? 평소 최애 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잠시 사색에 잠긴 녀석.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파노가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녀석은 아직 어린 6개월냥. 그리고 또 한창 먹고 쑥쑥 클 때긴 하죠. 아이고, 사료가 더 먹고 싶었어요. 아이고. 파노야, 안 다쳤어?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파노는 언제 떨어졌냐는 듯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 파노야, 그렇게 냥이는 냥이밥만 먹으면 돼. 얼마나 이쁘니? 얼마 후 귀갓길에 편의점에 들른 집사. 간식으로 샌드위치를 먹을 모양인데요. 저기 집사님, 파노 사료 무지 많이 먹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길에서 드시는 건가요? 게다가 화장실도 모자라 분리수거함 앞에서? 아유, 왜 이런 선택을? 집에서 뭔가 먹으려고 하면 또 난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속편하기도 하고 분리수거도 바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 냄새가 안 나요. 가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집사에겐 가장 편한 한 끼라고. 어? 이거 어디 가지? 들어가자.
뭔가 냄새가 난다옹. 집사는 아무것도 안 먹은 척 화제를 돌립니다. 아이고, 니 또 다 먹었어? 아유, 좀 먹어놨네. 야, 안 돼. 파노와 함께 산 지 3개월. 먹다 체할 때도 많지만 집사가 파노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인이 펫샵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있던 고양이였어요. 다른 집에 입양을 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너무 운다고 내가 어릴 때 우는 게 당연한데 버렸길래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얘도 계속 졸졸 따라다니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사료도 잘 먹고 쑥쑥 잘 크던 녀석이 입양 3주 만에 더 놀라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게 함정. 제가 면 요리를 좋아하는 면 요리를 먹고 있으면 확 낚아채 가요, 면을. 그래서 먹어요. 그게 너무 이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강아지도 그러진 않고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일이 없다는데. 평소 요리를 즐겼던 집사. 하지만 뜨거운 음식에 파노가 뛰어들까 봐 인덕션도 없앴습니다. 집에선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여 먹는 상황이거네요. 또 좋아 미친다. 좋아 미친다. 저녁에는 보통 파노가 좋아하는 빨대 던지기 놀이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응? 잘했어. 뭐야, 웬일이야? 오랜만에 파노를 보러 온 집사의 친구. 진짜 요만해. 완전 애기만 했잖아. 오, 야, 진짜 이빨이 싸납다. 아프지? 좋아서 이러는 거 맞지? 야, 이게 이거라고? 저 때는 이때는 안 손바닥만 했지. 아팠는데. 그니까. 또 손님인가? 네, 안녕하세요. 알았어. 잠시만 있어봐. 저 상 피고 먹자. 잠시만 있어봐. 너 요즘 왜 이렇게 흥분한 거 같아? 지금 흥분했어. 벌써. 진짜? 뭐야? 하면 안 돼. 잠시만. 치킨 냄새에 정신이 팔렸는데요. 이거 완전 그냥 교대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야. 일로 오세요. 바로 일로 오세요. 급하게 사료로 달래는데요. 오세요. 김판호. 파노가 사료를 폭풍 흡입 중인 사이에 짠 하는데 이게 웬걸? 파노가 눈치를 챘습니다. 판호 그 비닐봉지에서 놀고 있어. 안심하고 집사도 한 입을 먹는데 이때 순식간에 치킨을 훔쳐간 파노. 야, 가져간지 몰랐어요. 판호야. 응? 하지 마. 다쳐. 집사가 말리자 한 발 물러서는데요. 잠시만. 행 속았지. 파노의 시간차 공격. 처음 보는 파노의 격렬한 모습. 아우 오싹한데요. 나라. 파노를 다시 말려보지만 놀라기는 친구도 마찬가지. 다행히 이번에는 화장실이 아닌 옥상으로 피신합니다. 파노 때문에 진땀 흘리느라 목이 타고 친구도 눈치를 보며 먹네요. 오죽하면 나 화장실에서도 먹은 적 있다니까. 밥을? 이 정도면 너가 얹혀 사는 거 아니야? 변기 위에 앉아갖고 완전 서글프게 햄버거 먹고. 야, 깜짝이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었어. 나만 빼고 먹으니까 맛있냐?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치킨이 먹고 싶은 거야. 야. 이때 분했는지 탈출을 강행하는 파노. 파노가 끈질기게 달려들자 집사의 선택은 이런 경우는 처음 해본다.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먹자고? 아유 원래 다 내 거다옹. 전에도 근데 살짝 이런 기미를 조금 보였긴 했거든요. 그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이 때문에 살이 빠진다. 빠져, 김판호. 응? 밤에도 파노의 식탐은 멈추지 않는데요.
다만 먹잇감이 음식이 아닌 집사라는 것. 한호. 아야. 물론 고양이들이 집사에게 장난을 치거나 애교를 부릴 때 살짝 물기도 하죠. 한호 자자. 그런데 파노는 무는 강도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김판호. 아야. 잠을 못 주무시네. 계속 왜 그런 거예요? 얘가 딱 누우면 으이흐, 바로 시작돼요.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밤만 되면 이래요. 집사는 얼른 파노를 재워보려고 하지만 파노는 전혀 잘 생각이 없는데요. 아야. 밤새도록 잠은 안 자고 집사만 물어대는 녀석. 설마 너 아직도 배가 고픈 건 아니지? 아프다. 잡시다. 한호 자자. 더 냠냠하고 싶다. 알았어. 미안해. 들어가. 집사님, 파노랑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아, 식사 중이셨군. 어머, 파노가 그새 나왔어요. 아고, 이제 먹다 파스타까지 낚아채는 녀석. 집사는 무엇보다도 파노의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진짜 목에 얹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 파노를 말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해결사 미아홍철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 친구가 파노인가요? 미아홍철은 내 마음이 들리냐옹? 일단은 지금 집 환경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살기에는 되게 쾌적하고 좋은데 네. 벵갈 묘종이 생활하기에는 뭔가 공간적으로 좀 단조롭고 얘가 특이하게 옥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여기 밖에서 뛰어놀아요. 옥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여기를 파노가 이제 활용하는 공간이군요. 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분의 공간이 있는 거는 파노한테는 훨씬 좋네요. 네. 파노가 지내기 어떤 편인가요? 이 간격 틈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넓어서 네. 언제든지 저렇게 벌이나 이제 날벌레 같은 게 있을 때 저걸 쫓다가 네.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안전하게 좀 파노는 하네스를 하고 네. 줄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정도 길이로만 해서 네. 그렇게 여기서 좀 활용을 하는 게 아. 파노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노의 일상을 들여다볼 시간. 자, 봐. 야. 파노가요, 지나치게 사람 음식을 좋아했어요, 선생님. 한호야. 벵갈 고양이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왔는지는 알고 계세요? 지난 야생 삭과 집 고양이가 이렇게 교배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고 4세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벵갈 캣이 된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조 자체가 되게 가까운 선조가 야생에서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야생 본능, 야생성은 다른 품종 고양이들에 비해서 아주 강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특히 파노가요, 음식을 물고 으르렁거릴 때가 많았는데요. 돌변하는 파노가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자기가 사냥한 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이용하고 지켜내는 개념이거든요. 크롤링이라고 해서 하면서 이 코 이렇게 찡그리면서 그 위협을 내는 이유도 더 그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파노가 밤에 집사를 무는 일이 잦았는데 그럼 혹시 야생성과 관련이 있나요? 누우면 바로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서 깨물고. 그렇죠. 이거는 원래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 보호자를 하나의 사냥감으로 인지하고 지금 계속 달려들잖아요. 네. 사냥감을 이렇게 이불이나
뭐 안 보이는 장소에 숨겨주면 훨씬 더 그 사냥 본능이 되살아나는데 잘 때는 사람이 또 이불을 덮잖아요. 아, 네. 그럼 자동 장난감이 2배로 더 있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사냥 본능 자체, 놀이에 대한 본능 자체를 충분히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이 사료도 항상 충분히 아이가 사냥하듯이 네, 놀면서 먹을 수 있게 아예 장치를 네. 그렇게 해주는 먹이 퍼즐을 적극 활용하는 거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파노가 밥 먹을 때 무료하지 않도록 먹이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파노 솔루션 출발이 좋은데요. 사실 사람 음식을 먹는 건 고양이에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뭐 첫 번째는 독성에 있는 것들, 양파, 마늘 이런 게 요리에 포함된 것들을 먹었을 때 또는 뭐 포도 같은 아, 이제 그런 과일을 먹었을 때 신장 독성 유발. 네. 그래서 일단은 독성에 의해서 몸이 심각하게 아플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요. 뼈째 있는 육류의 경우에 먹었을 때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닭뼈 같은 게 부러지면서 위나 장, 천공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사람 음식은 간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자주 먹게 됐을 때 아이가 또 탈이 날 수 있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 음식을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먹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좀 뚜렷하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파노의 잘못된 식탐을 고치려면 음식보다는 식탁이라는 공간에 주목하는 것이 포인트. 파노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네. 나 사냥하고 싶어. 네. 나 사냥하고 싶은데 나 사냥했어. 뺏기지 않을 거야. 식탁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파노한테는 너무 훌륭한 그냥 사냥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노를 위한 밥상머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짜잔! 사람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사료는 먹어도 되고 이거를 고양이에게 인지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도 먹는 거고 저것도 먹는 거고 다 비슷한 단백질의 어떤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데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돼? 말이 안 돼. 그걸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은 평소에도 그렇고 보호자가 밥을 먹을 때도 접근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인지시켜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려둘 거고 그리고 올라오면 다시 그냥 내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파노 입장에서 아니 왜 저기 자꾸 못 올라가게만 하지? 라는 인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대체 공간을 하나 제공을 해줘요. 여기 먹어요. 파노가 대체 공간에 앉았을 때 반드시 사료나 간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 음식에 관심을 보이면 무조건 외면.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놓을 거고 식탁 대신 파노만의 애착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수. 이 교육이 1단계 기본 교육이고요. 벵갈 고양이들은 에너지가 되게 넘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본 교육이. 네. 여기에 조금 장치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식탁을 덮을 박스와 그 위에 붙일 양면 테이프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걸로 대체 뭘 하시려고? 고양이들이 네. 기본적으로 패드가 네. 자연스럽게 편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네. 이렇게 끈적여서 자기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면 그 기분을 느낌을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서 애착 공간을 만들어준 대신에 이 식탁 위는 불편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공간이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장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끈적이. 네. 선생님이 다시 빵을 먹자. 파노가 식탁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느낌. 이 정말 별로다. 되게 느낌이 싫잖아요? 자기가 먼저 내려가죠. 네. 네. 식탁 위 공간이 사냥터였는데 기분 안 좋은 사냥터가 돼버렸어요. 네.
올라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던 파노가 드디어 스스로 내려갑니다. 싫어요. 오, 오, 좋아요. 오케이. 여기 파노? 네. 파노가 요 단계에서도 되게 잘 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인지를 확실하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반려동물들이 전깃줄을 물어 뜯는다거나 이상한 이식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뿌려서 그 쓴맛 때문에 다시는 그걸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까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동 교정용에 쓰이는 비터 스프레이인데요. 뿌려서 쓰는 건데 자, 엄청 쓴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이 밥상 위에서 나오는 음식을 혹시 먹게 되더라도 이거는 맛이 없다. 맛이 없어. 냄새만 맡아도 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아예 이 위에서 먹는 거는 관심을 갖지 않도록 중간중간 교육에 가끔 한 번씩 이거를 섞어주는 거예요. 아, 스프레이를 뿌린 빵 냄새를 맡더니 기분이 나쁜지 돌아서 버리는 파노. 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고양이도 쓴 걸 싫어하나요? 고양이들은 개보다도 훨씬 더 쓴 걸 싫어해요. 아, 왜냐면 야생에서 사냥을 해서 먹었을 때 이 쓴맛이 나는 건 대부분 독성이 있는 성분. 이 스텝별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네. 고양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1단계에서 이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2단계, 그래도 안 되면 3단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하는 게 파노의 야생성을 살려주면서도 단조로웠던 공간을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바꿔줄 파노를 위한 캣타워가 완성됐습니다. 오, 나이스. 그렇지. 녀석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